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충북대를 찾았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야기.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 공립대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 이 818호 심야 논의 의혹이 주목받고 있는데 818호는 이재명 대표의 방 호수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쓰던 방이죠. 여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반 의원회관 818호 이 대표 사무실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비공개 지도부 회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컷오프 험지 출마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웅래 의원 등등의 이름이 거론됐다라는 자세한 보도도 동아일보 등에 나왔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 보도를 두고 앞서 들었던 것처럼 아니 시스템 공천을 해야지 이 대표의 기준과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왜 다르냐라며 반발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 818호의 심야 논의 의혹. 자,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 측 당무 보고였다. 공천 논의하고 그런 거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석 주장 A 의원, 참석 추정 A 의원. 나는 참석 안 했어요. 참석 추정 B 의원. 잘 모르는데요. 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도에 참석자다라고 언급되는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 공천 논의엔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른바 컷오프 논의를 818호에서 친명 지도부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컷오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중진 용태론 실질적으로 고려 중이신 게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는 답변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 노웅래, 기동민 의원 등등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아예 컷오프는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돈봉투 의혹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보도가 나와서 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즈음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 일일이 이 대표가 전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돈봉투와 관련 해명할 게 있으면 이야기 듣고 싶다. 실제 돈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봤느냐라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자, 이건 또 뭔가요? 김효정 의원님, 이거 불출마를 타진했다라는 관측도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런 입장도 있고 그러면 아까 지금 노웅래 의원 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도 컷오프하는 논의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입장인데 돈봉투 의원 관련해서도 그냥 입장만 듣는다. 그러면 모든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논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냥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공천 준다. 이겁니까? 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818호 사실을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거나 아니거나 어찌됐건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당으로서는 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돈봉투 관련된 의원이건 노웅래 의원이건 그 누구이건 간에 공관위에서 이걸 해야죠. 공관위에서 물어보고 면접할 때 따질 거 있으면 따져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면접 시간은 너무 짧았으니 공관위에서 별도로 뭔가 더 깊이 있게
그 질문을 하고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에게는 공관위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뭐 이런 뭐 추정인지 사실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거 공관위 시스템 공천은 그냥 허울 좋은 그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뭔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의 데미지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관위원장이 그 대선 패배 책임 운운하면서 이제 임종석 실장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제 한 발 빼셨어요. 어떻게 발을 뺐냐? 이건 내가 오기도 전에 그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어서 관계없는 거더라. 내가 얘기할 바가 아니더라. 이렇게 한 발을 뺐어요. 그럼 뭐하러 그런 사족을 다셨어요. 1차 단수공천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논란들은 속도감 있게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친명들이 더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이제 뭐 컷오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상징적인 인물이 없어요. 이를테면 윤핵관 장제원 의원, 석동현 40년 지기 이런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친명 중에서 그렇죠.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친명 최측근 중에서 이렇게 희생한다. 그러니까 되도록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뭔가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측근 중에 누가 희생타 먹는 사람 있어요? 오히려 그 지역에 나온 사람들 다 불분명한 이유로 쳐내버려가지고 분란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친명 핵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그래야만 어떤 식의 공천이 이루어져도 좀 수긍할 수 있고 납득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하고 빨리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보도는 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참석 안 했다 하고 이재명 대표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노웅래 의원의 컷오프 논의 보도에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은 공천 기준이 왜 나랑 대표가 같지 않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은 문학직 전 의원이 반발을 하면서 당에 확인해봤더니 공식 조사가 아니더라 이 대표가 언급한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앞서 한민수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이 대표가 언급한 건 당의 공식 조사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야당의 원로들이 이 대표에게 우려를 나타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체불명 비선 조직이 공천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어느 누가 그 당을 신뢰할 것인가. 경기 광주를 경선 붙여줘라. 권노갑, 정대철, 이강철, 강창일 뭐 이름만 들어도 민주당의 중진 원로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인태 원로도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사실은 세부대 좋은데 그 사람 바꾸는 게 능사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뭐 책임이 있는 사람.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제일 큰 책임.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자인을 했고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했잖아요. 뭐 그래놓고는 무슨 전 정권에. 그 가운데 안민석 의원의 지역에 앞서 이제 개항을의 변수가 유동규다라고 진수희 장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변수가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가 오산시 무소속 출마하고 싶다. 완주 목표는 없고 기탁금이 모인다면 안민석 쫓아다니다 파티원도 구한다 라며 마치 이 오산에 출마할 것처럼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출마의 자유는 있지만 점점 출마와 이 선거가 희화화돼서 안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